안녕하세요.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중등 이제 입학하는 예비 중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학습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중학교 준비하는 친구들 이제 딱 한 학기 남았어요. 그쵸? 6학년 2학기 지금 막 보내고 있을 텐데요. 영어는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엄마표로 진행하는 친구들,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, 그 다음에 홍콩한 친구들, 이 세 부류가 사실 영어 학습에 어떤 난이도 차이가 좀 있죠. 성취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친구들이 모두 중등 때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하는 것들 제가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요, 어휘입니다. 어휘는요, 제가 두 번, 세 번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머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우리 초등 기본 어휘. 예, 다 아이들이 알고 있을까요? 네. 제가 초등 기본 어휘 정리해서 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. 자료 다운로드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초등 기본 어휘는 기본적으로 초등에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시고 중등 선생님들은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요. 우리 친구들이 이 초등 기본 어휘를요. 이 안에는요. 사이트 월즈도 들어있고요. 물론 파닉스 기본 어휘들은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동사, 명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어휘들을요. 읽고 쓰기까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스펠링까지 우리가 정리가 된 상태로 중등에 올라가야 수행평가를 할 때 무리가 없습니다. 자, 수행평가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아주 쉬운 단어이지만 스펠링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거를 써본 경험이 없어서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스펠링을 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서 어휘를 초등 기본 어휘는 기본적으로 다 마스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중등 기본 어휘를 슬슬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. 네. 왜냐면 이제 중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, 다양한 문법들이 나와요. 그 문법에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어휘들이 또 추가가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우리 중등 어휘라고 하면은요, 형용사, 부사 이런 형태들의 변화도 좀 생기고요. 그리고 동사의 과거형, 과거 시제까지 좀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.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랑 좀 연계가 돼서 어휘도 좀 확장이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초등 기본 어휘만 하는 게 아니라 중등 기본 어휘도 슬슬 시작을 해주시는데요. 제가 초등은 요 파일로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. 근데 중등은요, 제가 어휘책 소개한 곳이 있어요. 네, 그 영상 보시고요. 중등에서는 어떤 어휘책으로 하면 좋은지 골라서 중등 어휘 시작하실 때입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? 자, 이제는 문법을 해야 되는 시기다. 그래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엄마표로 하셨던 분들도 이제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요.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초등에서 이미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요. 이제 중등을 앞두고서는 본격적으로 중등 문법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우리 초등 때 배웠던 문법 교재 말고요. 중등에 배우는 문법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중등 문법 교재 그 중학교 1학년은요. 1이라고 써 있어요. 중1이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서 1권, 첫 번째 권을 이제 6학년 2학기에는 좀 시작해 주시고요. 아마 아이가 전혀 하지 않았다, 문법을 전혀 안 해서 처음 해요 하는 친구들도요. 그냥 중학교 1학년 걸로 6학년 2학기에는 중학교 1학년 걸로 그냥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려요.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더 많으면 우리가 초등 영문법으로도 다져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좀 쉬운 영문법으로 한번 접근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강의도 들어보고 할 텐데요. 우리 중학교 입학을 바로 앞둔 6학년 2학기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중등 문법으로 들어가시고요. 이 중등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든 그 전에 했던 학생이든
문법은요, 인강이 좀 필요합니다. 선생님의 설명이 좀 필요해요. 이제 중등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에 들어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문법 정리를 하면 좋은데 영문법이 단기간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학기 내내 우리 천천히 긴 호흡으로 가시면 되고요. 어차피 문법은 계속해서 반복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번에 끝내겠다가 아니에요. 네, 이제 시작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 챙기셔야 되는 거는요, 듣기평가입니다. 듣기평가 제가, 듣기평가 중학교 들어가면은요, 1학년 때 시험 없지만 그래도 듣기평가는 보거든요. 4월에 한 번, 9월에 한 번, 이렇게 2번 보는 곳도 있고요. 둘 중에 한 번만 보는 곳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전국 단위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.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시험 유형에 대비를 미리 못했던 친구들이라면 당황할 수 있어요.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당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미국식으로 발음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수능에서도 미국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좀 추천드릴 교재가 하나 있어요. 이거는 제가 협찬을 받은 책은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저희 아이 내돈내산으로 시켜보다 보니까 괜찮은 듣기 교재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데요. 이 책은요, 다양한 발음들을 좀 들을 수가 있어요. 물론 다른 듣기 교재들도 그렇긴 한데 그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영국 발음이나 호주 발음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듣기평가 말고도 우리가 뒤에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듣기평가 책은 보통 듣기, 그 다음에 딕테이션 정도에서 끝나요. 거기에 플러스 어휘 정도를 정리하는 건데 여기서는 문장 전체를 우리말로 듣고 써보는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제 영어를 듣는 거죠. 그러니까 오롯이 듣기만으로 놓치는 문법적 요소들이 있어요. 관사라든지 또는 전치사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만약에 뭐뭐였다 또는 뭐뭐 중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ing 형태나 또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에 그게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말 해석이 딱 있으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. 추측을 하고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추측해서 듣기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가 문법적인 요소에서 들리지 않았던 것들,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을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영작, 쓰기 학습까지 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단순히 단어를 듣고 딕테이션 하는 것을 넘어서. 그래서 이 교재가 굉장히 두꺼운데요.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예비 중등 학생들이라면 듣기평가 교재에 물론 그냥 시중에 뭐 24회 모의고사, 뭐 12회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EBS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중등 친구들이라면 이 책으로 한번 해보면 쓰기까지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책인데 괜찮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예비 중등 친구들 아마 걱정이 많을 겁니다. 어머님들도 걱정이 많으실 거고요. 네,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요. 중등 가서도 뒤처지지 않는 학생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진희쌤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